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의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상당히 좀 출렁였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란 사태가 오늘 그 변동성 확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주가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1.11%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3% 정도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 정시가 상당히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폭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1%나 3% 하락만으로 이것을 어떤 패닉 상태다, 금융 위기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런 어떤 국제적인 위기 상황이 생기면 국제 자금이 이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안전자산에 속해 있지 못하는 이 원화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환율이 올라가는 법인데 오늘 환율 오른 거 약 4원 정도, 뭐 이 정도도 우리 경제에 지금 당장은 큰 쇼크로 다가올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금융시장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장 크게 지금 우려되는 것은 당장에 우리 100%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원유 수입국으로서 원유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것이 가장 큰 네. 현안인데요. 뭐 현재까지는 중동 지역에서 원유 공급이나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지 않았고 그 이동로에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네. 줘서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 약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현재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정규 시장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정규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약 오후 밤 11시 정도에 문을 엽니다. 네.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중동 사태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패닉을 네. 불고 오지는 않아도 다만 심리적 어떤 불안 상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네. 미리 컨틴전시 프로그램으로 대비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큰 충격은 없습니다만 네.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이란의 보복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이 실제로 봉쇄가 된다면 또 국제 유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결국 앞으로 네.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 특히 원유 수급 이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는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네.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어젯밤의 상황을 놓고만 보면 이란은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무장관 같은 분은 트위터를 통해서 유엔에 제정돼 있는 자위권 발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부라비 법전에 나오는 타리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맞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건데 이게 그 중동에서 이 이슬람 성경에는 이것이 커사스 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중동 말에 좀 익숙하지 네. 못합니다. 타리오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맞은 만큼만 때려주겠다. 그래서 매우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 정도의 공격에 재대응, 보복에 대한 또다시 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 현 단계로서는 파국, 전면전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방 맞은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 되면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약 11시 또는 12시, 밤 11시, 12시 오늘 네.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란은 13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군사령관이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 13가지의 보복 카드가 있다. 그런데 13가지 카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 전문가들은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역시 미국을 때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란의 능력으로 또 그 후폭풍 보복을 우려할 때 이란이 미국 본토를 때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1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나머지 12가지 중에서 미국 본토 공격 그 다음으로 강력한 것은 바로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네. 봉쇄하는 거예요. 백길은 막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배 몇 대만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원유 수송선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는 당장의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 유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 미국으로서도 현재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면 결국 전면전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면에서 현재 중동 사태는 이란이 어떻게 보복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네. 현 상태로서는 안정적이다 또는 위협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란의 보복과 미국의 보복에 대한 보복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해서 짚어보면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글로벌 경기 흐름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 사태가 불확실성으로 계속 장기화가 되면 우리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다시피 세계적으로 교역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단순히 유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무역 의존도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못지않은 그런 쇼크가 올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무역량이 20, 30% 또는 50% 이상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경제 파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1990년과 91년도 당시에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를 전면전을 때린 적이 있고요. 또 2003년이죠. 그때는 911 이후에 아들 부시가 중동을 때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제 파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이 아주 공격적인 조처를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점령하고 또 거기에 있는 후세인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어요. 그러나 6개월 후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국가 간의 어떤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사령관이 살해를 당했다. 과연 이 대목을 이란이 어떻게 국민들의 분노를 만족시키면서 네. 그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을 하면 미국의 또 보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변수는 여러 가지 많지만은 결국 세계 경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네.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사우디 같은 데 보면 아람코란 석유회사 주가가 지금 대폭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3차 대전 같은 것으로 확전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 공황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나 5, 6개월 정도 파장해서 다시 반전할 수도 있는 이 또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동시에 혼재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도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단계별 비상 대책을 좀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예상되는 것은 원유 공급의 원활한 수급입니다. 원유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는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당장에 우리 네. 경제가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원유 비축량이 2억 배럴이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향후 1년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비축량을 가지고 국내 가격은 좀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원유가 마비되고 또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경제 교류가 중단이 되면 우리나라 건설업체 또는 프렌트 업체 이런 데에 수출이 중단돼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유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비상대책. 오늘 산자부에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중동 사태로 해서 급격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업체에 대한 긴급 구제 금융 지원, 그다음에 또 이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 이 달러나 주가 하락에 따른 특히 우리나라 이제 외환 위기 같은 걸 1997년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이 기획재정부가 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수시로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오늘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란 사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